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행보 등락을 잘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추석이 가까워오면서 일단 좀 눈치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흐름에 순응을 하되 경계는 계속 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강남근 선생님. 네, 테마는 돌고 있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때문에 테마 움직임만 잘 포착한다면 또 수익률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크게 위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린애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이 보이죠? 우상향 쌍바닥을 시원하고 그렇지만 경계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언급해드립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볼까요? 자, 일단 제가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상태를 보면 현재 전에서부터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가 부러져 있다. 이 척추가 부러진 상태에서 과연 이번 달에 계속 상승 행보 등락을 보이고 9월 추석 이후로 갈 것이냐. 글쎄 경계는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단 현재 투자 심리가 9월 달 접어들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또 단기 지표도 아직까지 매수신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죠.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 그 이전에는 좀 종합주가 지수가 행보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겠느냐. 일단 일봉 상태를 보면은 우상향 쌍바닥을 시연하고 우상향으로 전환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상향 추세가 붕괴될 적에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 또 추세, 전환, 단기 지표, 투자 심리 3박자 모두 양호해 보이지만 기준점 주봉 상태에서입니다. 지난주 5주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 안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번 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3박자죠. 다음 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9월달 월봉에서 9월달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매매가 좋다. 추석 전후로는 제가 항상 5대5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너무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상향 쌍바닥을 시연하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3박자, 7박자 잘 맞고 있고요. 거래량도 전일 대비 좀 증가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급등한다 하더라도 대기 매물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급등할 때는 항상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근 선생님.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좀 수급일 텐데 일단은 우리가 한 달 후 이렇게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맞는 어떤 전략. 큰 그림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11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의 기조는 충분한 조정받고 바닥을 치고 나면서부터의 상승 여지를 두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으로 앞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다, 바닥 쳤다,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수급에서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서 자 먼저 수급 잠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에 대한 한 달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짓고 매매를 하기보단 일봉 차트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 바닥권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저점만 잘 잡아보자. 그래서 쌍바닥에 딱 나오고 5인선 회복하는 28일 날 매수.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는 이제 올라는 갔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매수권은 상승 흐름 양호하고요. 그래서 일봉에 대한 추세 하단선이 붕괴가 안 된다면 계속 매매하면 종목 자체를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고 전저점이 이탈한다면 그러니까 1차가 지지권 추세선, 2차가 전저점이거든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여유 두면은 전저점, 안전하게 하려면 추세선 이렇게 잡고 깨면은 그때부터 다시 현금 이동 좀 늘리는데 주봉 차트에 적산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했죠. 파라볼도 상승 전환되고요. 금리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래서 일단 하긴 하는데 이 수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다가 못 갈 여지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지를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지권을 붕괴가 될 경우에는 일단 좀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좀 일시 경계한다거나 이런 개념을 들어가지만 재차 만약에 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 맞추는 경기 부양에 상승에 초점 맞추는 조정 시 매수의 기회가 또 왔다. 다만 그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런 기준선을 잡고 조정은 기회다고 보지만 그런 기준선 잡고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그림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난다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규 전문가님. 예, 제가 부가적으로 좀 지수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제 상승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월달 움직임 나쁘지 않죠. 바로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720주선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큰 랠리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일본 규제다,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런 인위적인 이제 조정 규제로 인해서 지금 720주선 부근까지 바닥을 시현하고 그리고 상승 전환 지금 시도되고 있는 위치죠. 그만큼 코스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중장기 지금 상승 기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720주선 이탈됐다라고 하면 역시 굉장히 위험했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피는 720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강한데요. 코스닥 이번 주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주부터 밑에서부터 빨간 게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지난주부터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적산병이 나오고 이번 주부터 이제 바닥 시험 국면 속에서 투자 심리도가 이제 50까지 올라오면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지금 주봉 차트 굉장히 양호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5G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단기는 이제 과열권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주 후반에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예정돼 있죠. 이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 부양 시사하는 쪽으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도 이제 안 한다라고는 안 했죠. 추가 부양을. 그만큼 이제 흐름을 보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변곡점은 다음 주 추석 전후로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제한적 반등 속에서 역시 코스닥 위주의 IT, 바이오, 전기 수소차 관련 업종 위주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에 지속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똑같이 720주선 부근에서 이제 상승 전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스닥 집중만 잘한다라고 하면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2017년도 때보다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때는 바이오 관련주 위주로만 랠리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돈이 풀리고 하반기에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전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완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연기금 쪽 수급 동향을 잘 보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수 분석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나린애님.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시세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세 방향성이 우하로 꺾일 적에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은 율촌화학을 볼까요? 뭐 2차 전지, 뭐 소재 관련주 다 좋은데 그중에서도 율촌화학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시세 방향성에 순응한다. 시세 방향성이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한 5중 바닥을 시원했네요. 네, 이럴 적에 우리가 거래가 늘어야 된다. 투자 심리가 50을 회복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다. 선행성 지표가 맞으면은 반등이 아닌 반등다운 반등 상승세의 초점을 둔다. 추세가 잘 전환되고 밑에 보면 고래 방향도 오히려 잘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우리가 바닥의 개념에서 방향이 오히려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싱호가 패턴을 본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간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주식은 정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 추세가 항상 추세매매 기본 원칙이죠. 하단 추세선 자체가 손절 라인 때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매매 기본 원칙은 추세선이 붕괴되면 그때 가서 일단 초기 손절
기운을 잡는다 그런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생양 전환이 잘 되어 있고 오늘 천냥선 5일선을 회복했네요. 내일 5일선 지지를 받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이번 주 5주선을 회복을 잘하고 있네요. 지난주 5주선 회복 시도하고요. 이번 주도 5주선을 안착을 하는 과정, 추세도 전환이 되어 있고 거래량도 전일 대비 연속 증가 현상, 밑에 보면 투자 심리도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고 단기비도 올라오고 고래 방향도 하나씩 잡히고 있네요. 이럴 때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올랐다 내렸다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제일 좋고요. 단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달 9월 달이죠. 지난달에 음선, 이번 달에 양선, 다음 달에 음선이 나올 수도 있고 양양양 우상으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적에는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 투자심리 3박자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싱호가 패턴을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일봉에서입니다. 5일선 매매가 유의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강남 건설님. 예. 자, 저는 이제 수소를 제가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제가 수소 관련주의 JN기터를 하도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맨날 그 똑같은 종목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했고 너무나 뚜렷하게 위치가 포착이 됐고 방송에서 내가 매수권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JN기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날 국회에 수소충전소 오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JN기터의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포인트가 잘 잡혔죠. 자, 매수하는 위치는 월봉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가 장기적인 흐름이 이뤄진 상태였죠. 월봉이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에 대한 낙폭과대, 부담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봉이 적산병이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양봉 3개 나왔죠. 주식은 적산병 나면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0주 이평선 돌파되는 저번 주가 매수권, 해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수소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지수가 수급이 아직까지 불안하고 완전한 어떤 본격 상승 랠리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항상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죠. 그중에서 수소 정책, 특히 인프라 쪽에 대한 충전소를 먼저 우선시할 것이다. 해서 수소 충전소 쪽에서 하이넷 관련주인 JN기터, 인천공항의 수주를 따낸 JN기터 또한 이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시점에 다가오기 때문에 파라볼릭 상승과 MACD 오실레이터 천양봉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이 됐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최소한 일봉에서 짧게는 5일선, 뭐 앞으로 길게는 뭐 22선에 대한 어떤 기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점진적 상승 속에서 하락 전환 시그널 날 때까지 이어가신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JN기터 이외에 시노펙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4일이죠. 내일 일본지 외무성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텐데 그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처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시노펙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수처리 관련주의 하나가 되겠죠.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자회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노펙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저번 달 3년 중 최고로 터졌죠.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목을 한번 넘어섰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소한 이 종목 역시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의 약 최근의 저점이죠. 3,120원에 대한 지지만 보인다면 점진적 상승 형태를 띠면서 약세 신호가 나온다거나 이적인 어떤 급등이었을 때 단기적 대응하면서 방향성 자체가 꺾일 때까지는 계속 상승 기조 유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IT 종목 하나, 그리고 바이오 종목 하나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IT 종목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NCN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좀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NCN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죠. 일단 NCN 내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좀 열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중소기업 두 군데 회사가 있죠. 텔레칩스랑 그리고 역시 NCN 이 두 회사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NCN은 넥스트 칩을 자회사로 100% 두고 있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분할하면서 NCN이
일단 세계 최초 이제 자율주행 CPU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국제 과제로 이제 선정돼 있는 상용화 과정 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오늘부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오늘부로 적산병이 나오면서 외바닥이 형성되고 있죠. 단기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으로 대표이사가 이제 2,400원대에서 한 4만 주 정도도 추가 매수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번 달 월봉상 계속 흐르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양선이 발생되고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미리 선매수 관점에서 이제 서서히 2,1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전 저점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도는 아직까지 침체권에 있는데요. 내일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 스토캐스틱 지표는 50까지 올라왔는데 투자 심리까지 이제 50까지 올라오느냐, 그리고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느냐,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간 게 하나 나오느냐, 그때 시점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알테우젠이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알테우젠 같은 경우 일단은 대표적인 바이오 베터, 바이오 또 시밀러 관련주 중에 하나죠.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시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효소 원천 기술, 이제 기술 이전, 글로벌 이제 제약사, 10대 제약사 중에 한국과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임박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모습이죠. 중간 지지권 같은 경우는요. 저 밑에 3만 원대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 추세 저항권은 4만 1,000원대 부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부터 5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제 주봉 적산병이 나오면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죠. 주봉상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 차트 위치를 좀 보면은 2019년도 2월달, 3월달 때 위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파라볼릭도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역시 항상 파라볼릭 MACD 이런 기조를 잘 보고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나가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크 손님. 네. 일단 오늘 이슈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정치적 이슈를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화천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수개월 동안 이렇게 랠리가 쭉 이어졌던 추세를 한번 이탈을 하고 올라간 외바닥형이에요. 그 상태에서 월봉은 심리가 과열권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안정감이 없는 그런 과열권의 외바닥으로서의 반등이다. 그렇다 한다면 또 변수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 아시겠지만 그런 결과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상승을 계속 이어가면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붕괴에 따른 외바닥에 따른 급반등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단기 시가 이상 매도 때렸다가 다시 요 라인을 몸통이 돌파하면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붕괴되면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준점을 잡고 상승과 하락을 기준을 잡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또 나오게 되면 적당히 단기적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불확실성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고려산업 볼 텐데요. 현재 고려산업은 그 반대되는 어떤 화천기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권에 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 거래가 터지고 돌파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월봉의 방향이 잡혀있는 만큼 고려산업은 좀 연속적 상승을 바라보는 그런 기조 안에서 5개월선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KA는 같이 볼까요? 같은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고려산업에 대한 하락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KA는 역시 추가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래 전문가님. 자, 저는 오성 첨단 소재를 볼까요? 네, IPU 부품 및
또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가 침체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체권을 벗어날 적에 우리가 보는 것이 있죠.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이탈하면은 경계했다가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할 적에 거래가 늘어날 적에 투자 심리가 활성화될 적에 긍정적으로 본다.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50 이하입니다. 이렇게 50 이하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미 주가가 침체권에서 따블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바닥에서 한 배 정도 올라오면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의 폭은 좀 미약하지 않을까. 또 현재 보면 단기 지표는 매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5일선 매매가 유의하다. 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머큐리, 5주 관련주 머큐리가 있네요. 자, 머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가추세까지 쓰리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는 아직 전환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지지받고 상승 전환 시도 상태. 이럴 때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가 잘 돼 있네요. 이럴 때도 매수 신호도 잘 보내고 있고 고래 방향도 오히려 채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머큐리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초점 맞춰갖고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하단 추세가 손절폭은 짧고 올라갈 폭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중장기 투자가 좋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3주 연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급등세가 나타날 적에는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정을 받을 적에는 9,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도 가능해 보이고요. 절대 추격 매수보다는 장기적 관점 월봉을 본다고 하면 5개월 이동평선이죠. 저항받고 다시 되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를 볼 때는 적정 수준, 자기가 부담 없는 그 수량만큼만 중기로 5일선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수소 AI를 계속 외쳤습니다. 수소 갔습니다. 이제 AI 남았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RF쌤에 대한 저가 매수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수출 규제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월 달에 위기설이고 있는 일본, 자기 자신이 먼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어떤 향후 완화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긍정적인 한일 관계와 앞으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어차피 해결 가능성에 초점 앞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점진적 주가의 상승에 초점 맞추는 투자 전략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MTNW 오시게 되면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급등 테마주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은 이제 9시에 합니다. 저녁 9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저희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JP모건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가 됐다. 주식을 살 때가 됐다. 그만큼 유동성 장세 앞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애님. 네, 지금은 추석 전후로 돼가지고 일단은 상승 반전은 계속 시도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기준점이 붕괴될 적에 그때 가서 경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날 적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승세 방향성을 맞추되 제가 아까 얘기했죠. 50대 50 정도가 제일 유의합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